6월 24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에서는 보통 매도세 우위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전일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1,30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고, 조금 재밌는 점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물량들 다 팔았습니다. 상위 10종목까지는 다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 이걸 좀 확인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외국인 투자들이 깜빡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 상황이죠.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 글로벌 기관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뭐 9월부터 반도체 업종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도체가 주요 수출 제품이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무려 20%대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 5,000개가 넘어요. 그 정도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반도체 수출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무역 수지 적자 난 것도 이 반도체에 대한 부진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아마 외국인 투자들도 웬만해서 상식적으로는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우리나라도 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조 단위의 이런 반도체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오늘 미국이 삼성, SK 너희들 반도체 지원권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기술 수출이라든가 공장 가동률에 제한을 둬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대로 이미 결정이 났는데, 너무 지금 이게 언론이 안 좋다 보니까 15%대로 올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 25%, 중국 5%, 대만 5%고 중국은 첨단 군역 10년간 법인세가 면제입니다. 그 연구개발 위해서 국가 펀드, 반도체 펀드를 통해서 그냥 중국은 나라에서 대주고 있어요. 돈을 너희 R&D 기술 개발하고 부지 늘리고 다 해, 나라가 다 도와줄게. 자, 보조금 재정 규모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1,000억 원인데 미국 69조 원, 대만 4조 원, 중국 180조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본까지 지금 들러붙고 있어요.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 주요국 반도체 지원을 보시면 더 심합니다. 일본까지 끼어들었죠. 말씀드렸죠. 반도체, 의약품 등에 4조 8,580억 원의 예산이 조성되어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대만 5%밖에 시설 투자 세제 혜택 안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늘릴 필요 없나? 우리나라가 대만이랑 비슷하다면서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요국 법인세를 보시면 됩니다. 네, 법인세 차이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 확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반도체 지원법 반대하는 사람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뭐 정의당 다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다 간첩입니다. 간첩. 그 사람들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간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첩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반도체 업종 안 살 것 같아요. 반도체 이러다가 반도체 지원부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삐끗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반도체 사주는 건 좋은데 맞장구 쳐주려면은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원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랑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냥 동일하게 비슷하게라도 맞춰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투표 좀 잘하세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은 제가 농담이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 플러스 경제 무너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전체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인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무역 수지 적자 나고 있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 국가에서.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별게 없어요. 최근에 증시가 부진한 이유,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이걸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고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고 까보면은 우리나라가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도 친화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오릅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5%예요. 25% 이상이죠.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아쉽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오늘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지명자 후보자죠. 아직까지는 지명자가 우리 일본의 금리 완화 정책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원달러율이 높아졌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엔화가 준기초통화국이죠. 근데 엔화에 지금 너무 지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화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이 긴축하고 우리도 이제 금리 올릴 거야 한 다음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유럽연합은 유로화가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연합이 돈이 없습니다. 맨날 지원해주고 있죠. 군사 지원, 뭐 현금 지원, 그리고 난민을 받는데 거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좀 기대했죠. 신임 총재가 좀 긴축 다시 하면서 일본 경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투자 다시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달러는 이미 너무 높으니까 이제 엔화 사야지 했는데 엔화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또 올라가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때문에 좀 아시아 정치가 무너졌다. 일본만 좋죠. 우리 다시 경제 완화 정책한대 하면서 1%대 올랐습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완화 정책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내수시장을 먹고 사는 국가하고 워낙 다른 나라에 투자를 많이 나와서 일본은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일본 걱정할 게 아니라는 점. 네. 우리나라는 이번 연도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죠. 네, 20년 만인가 그렇다는데 굉장히 위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조세 개혁도 추진하고 지금 상속세 부동산 세제 개편하고 뭐 좀 기업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네, 정부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에요. 감시하는 기관이지. 기업이 살아야 돼요. 일단은 기업을 살리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다 기본소득 받으면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되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정도 내용들 오늘 주요 내용 이건 것 같아요. 왜 증시가 안 오르냐? 왜 삼성전자가 안 오르냐? 왜? 이것 때문입니다. 기업이 지원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슈들 한 번씩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50조 규모 반도체 보조금 주는 대신에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상황이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또 6만 3천 원 올라갔다 또 계속 떨어지고 있죠. 7만 원 언제 돌파하나요, 대체? 빨리 7만 원 좀 돌파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개인 소비 지출을 앞두고 뭐 근데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어차피 개인 소비 지출 소비자 CPI, PPI 다 동행지표예요. 하나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PPI, PCI 다 안 좋게 나옵니다. 예,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코스피는 최근에 상한가 종목이 안 나오죠. 부진해서 자 믿을 건 코스닥뿐이다. 근데 코스닥이 최근에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거래액이 5년 동안 최대가 나왔어요. 사실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죠. 네, 1월달부터 2월달까지 많이 올랐고 특히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생각이 있다면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 금지까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돼요. 공매도 규제를 조금 더 강한다든지 뭐 완전 규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증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대주주가 아니죠. 이 주식 대차 거래가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절대 지금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신용 비율 높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아서 우리들이 좀 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그 MTS, HH 들어가면은
주식 대여라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 이거 주식 대여 하면은 뭐 수수료 준다고 꼬시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주식 대여 가지고 우리 주식으로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공매도 칩니다. 예, 공매도 치기 때문에 주식 대여는 절대 해주시면 안 된다.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상한가 종목 3개 나왔는데 전부 챗 GTP 관련 테마주들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 있고, 오늘 뭐 XR 혼합 현실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미래목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에 지금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게 많이 있죠. 지금 세금도 내야 되고, 네, 지금 또 주식도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도 사법 리스크도 좀 남아 있고, 그래서 빨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좀 공식 석상에서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나오고, 뭐 기획부 장관이 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친정부 쪽은 이슈를 많이 해가지고 기대감 좀 불러일으키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애플에 관련된 이슈들은 좀 시장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선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은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이제서 하시는 게 어떤가. 제가 오늘 장전시장에도 말씀드렸죠. 6월달부터 애플의 XR 기기가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니까 상승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확인하세요. 예,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출산 관련된 이슈들,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 그냥 무조건 테마주입니다. 네, 테마주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렸는데 다 윗구르다가 떨어졌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걸로 장기적으로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돈을 벌 수 있나요? 돈 못 버는 기술입니다. 테마주는 그래서 항상 정말 짧게 빠따를 지셔야 된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정도 내용까지 다시 한 번 더, 뭐 제가 이거 맨날 하던 내용도 또 말씀드리고 있죠. 반도체가 살아야지 올라가는 거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나야 된다. 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왜 부진한지.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3월까지 좀 더 나아가서 4월까지, 이제 왜냐면은 우리는 기업들 1분기 실적이 무조건 어닝 쇼크입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근데 기업들이 실적이 원래는 가장 바닥일 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턴어라운드를 좋아하죠, 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일단은 단기적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정도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이제 4월달까지 기업들 실적만 좀 걱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은 개별 장세, 테마 장세 항상 단타만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